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약해지고 힘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70대가 되어도 40대처럼 탄탄한 근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힘있고 활력 넘치는 몸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단순히 유전 때문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사실 근육은 노력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70대가 넘어서도 강한 근육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힘을 키우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쉽고 낙상이나 골절 같은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70대에도 40대처럼 탄탄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근육을 지키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운동, 식습관,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70대에도 젊은 근육을 유지하는 핵심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힘든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적절한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꼭 필요합니다. 가벼운 무게를 들거나 맨몸 운동을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스쿼트와 계단 오르기입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력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하체 근육이 단단해지고 심폐 기능도 강화됩니다. 팔굽혀펴기나 가벼운 아령을 활용한 운동도 추천할 만합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꾸준한 근력 운동이 결국 70대에도 탄탄한 근육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주원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합성이 느려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쉽게 줄어듭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하루에 몸무게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6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여러 끼로 나누어 먹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챙겨 드세요. 특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도 단백질이 풍부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도 중요합니다. 견과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도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결국 식습관이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그들은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TV를 볼 때도 중간중간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도 굳어집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거리라도 자주 걸으면 근육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육이 차가워지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쉽게 뻣뻣해집니다. 가벼운 마사지나 온찜질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피로가 풀립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근육은 잠자는 동안 회복되기 때문에 질 좋은 수면이 중요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야 근육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근육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70대에도 젊은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단백질 섭취로 근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를 재생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부터는 근육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하면 이런 근육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몸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불필요한 간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대에도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두부, 콩,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섭취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 근육 유지에 좋습니다. 견과류와 씨앗류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채소도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는 근육 회복을 돕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유제품도 근육 유지에 좋은 선택입니다. 요거트나 치즈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뼈와 근육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할 때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면 근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필수 영양소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는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생성되지만 음식으로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연어, 참치, 달걀 노른자 같은 음식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으로는 우유, 치즈, 멸치,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근육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생기거나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나나, 견과류, 시금치 같은 음식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근육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도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같은 과일은 근육 회복을 돕고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저하되고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근육을 위한 최적의 식단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일상생활에서도 힘이 부족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을 하면 근육 감소를 막고 오히려 근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근력 운동으로는 스쿼트,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동작이 있습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자를 활용해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만 반복해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팔굽혀펴기는 상체 근육을 단련하는 데 좋습니다. 처음에는 벽을 활용한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하면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운동도 근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꾸준히 운동해도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춰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운동은 근육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도 지켜줍니다. 기초 근력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젊은 근육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근육이 더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있습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하체 근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무릎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근육이 영양을 잘 공급받도록 도와줍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일은 근력 운동을 하고 나머지 3일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스트레칭을 해줘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는 체력에 따라 조절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주고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중 운동은 관절의 부담을 줄이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물속에서는 몸의 체중이 줄어들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감소합니다. 필라테스나 요가는 유연성을 높이고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허리와 무릎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너무 무거운 아령을 들거나 과도한 점프 동작이 포함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탄력 밴드를 활용한 저항 운동이 관절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무릎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것도 관절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근육이 아닌 관절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가벼운 마사지나 온찜질도 근육과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깊고 질 좋은 수면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근육은 운동하는 동안이 아니라 수면 중에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은 밤에 깊이 잠들었을 때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 회복과 재생을 돕고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70대에도 근육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자는 것보다 깊이 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취침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기 전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밤에 숙면을 취하기 쉬워집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후 늦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무거운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수면 습관이 근육을 유지하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근육이 손실되고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 생성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5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은 호흡을 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심신을 안정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근육과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하루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근육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에는 단백질이 포함된 식단을 챙겨야 합니다. 하루 동안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점심 후에는 가볍게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에는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말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유연해집니다. 저녁에는 근력 운동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먹어 근육 회복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취침 전에는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면 몸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근육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꾸준하고 건강한 하루 습관이 70대에도 젊은 근육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근육이 튼튼해도 뼈가 약하면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이 좋으면 자세가 바르게 유지되고 신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뼈가 튼튼해야 걷거나 운동할 때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을수록 뼈도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육과 뼈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육 운동뿐만 아니라 뼈를 강화하는 생활 습관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뼈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하지만 실내 활동이 많거나 나이가 들면 비타민 D 생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은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 수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칼슘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피로감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요거트, 치즈, 멸치, 두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만 섭취한다고 해서 뼈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해야 칼슘이 몸에서 제대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근육도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등이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도 비타민 D를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 체내 비타민 D 합성이 원활해집니다. 하지만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은 경우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면 근육과 뼈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의식적으로 이 두 가지 영양소를 충분히 챙겨야 합니다. 근육과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칼슘과 비타민 D는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려면 평소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근육과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허리를 곧게 펴고 발이 바닥에 닿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말고 틈틈이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갑자기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면 관절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 무릎과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관절 건강을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관절액이 원활하게 유지되어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나치게 단단한 바닥에서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쿠션감 있는 신발을 착용하고 장시간 서 있어야 할 경우 틈틈이 다리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근육과 관절을 동시에 보호하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동으로는 맨몸 스쿼트가 있습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단련하고 균형 감각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의자를 활용해 앉았다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시작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팔굽혀펴기도 상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운동입니다. 힘들다면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고 팔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도 추천합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만 해도 어깨와 팔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는 까치발 들기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벽을 잡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하체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하루에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점차 운동 강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이면 70대에도 40대 같은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서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하체 근육이 단련되고 심폐 기능도 향상됩니다. 두 번째로 TV를 볼 때 가볍게 다리를 들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하면 하체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외출할 때 가벼운 짐을 들고 걷는 것입니다. 손에 가벼운 무게를 들고 걸으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단련됩니다. 네 번째로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산책은 소화도 돕고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틈틈이 기지개를 켜면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근육이 경직될 수 있으므로 자주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물건을 들거나 이동할 때 허리를 숙이지 않고 무릎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보호하면서도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움직임을 늘리는 것이 결국 근육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런 습관만 실천해도 근육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근육을 유지하는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운동 강도가 낮더라도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해도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체력에 맞춰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을 유지하고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근육 회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어 비타민 D를 보충하고 칼슘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도 근육 건강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체중이 너무 줄거나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육이 유지되면 일상생활이 편안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근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꾸준한 관리로 70대에도 40대 같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도 40대 같은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꾸준한 근력 운동,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근육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있으면 넘어지거나 다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직접 실천하고 있는 운동이나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활력 넘치는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